결혼식장 밖 나무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덥부룩한 수염의 60살 중년 남성.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었다. 며칠 전 도착한 편지 한 통. 당신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30년 전 산속 쉼터에서의 단 하룻밤. 이 순간만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의 선택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진정한 사랑일까? 늦가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저녁, 두 명의 여성이 쉼터 문을 두드렸다. 죄송한데요. 하산기를 놓쳐서 여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하산 중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다고 했다.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쉼터 안은 따뜻했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작은 난로가 타닥거렸다. 한 여성이 급히 하산하던 중 다리를 접질렸는데 하루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았다. 쉼터 주인은 다소 턱수염을 깎지 않아 덥부룩했지만 젊고 키가 큰 남자였다. 쉼터 주인은 두 여성에게 따뜻한 커피와 쉴 곳을 마련해 주었고 그제서야 두 여성은 긴장감을 풀고 편안히 하룻밤을 쉴 수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여성 중 발목이 성한 여성이 말했다. 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와서 먼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민지 언니 괜찮죠? 민지라 불린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조심히 내려가. 친구가 떠나고 쉼터에는 유림과 민지 둘만 남았다. 민지는 쉼터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그림들, 책장에 꽂힌 예술 서적들, 창가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 그러던 중 한 점의 그림 앞에서 민지가 멈춰 섰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 붉은 빛이 번지는 하늘과 아직 어둠 속에 잠긴 산맥들.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유림이 천천히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여기 예술하시던 분이 살았나 봐요. 제가 그렸어요. 정말요? 그럼 화가셨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도 그리세요? 아니요.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등산객이 떠나고 다시 둘만 남았다. 유림은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따뜻한 된장찌개, 갓 지은 밥, 그리고 소박한 반찬 몇 가지. 와,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저녁을 마치고 민지가 맥주 한 캔을 꺼냈다. 하나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유림이 낡은 기타를 꺼내 줄을 고르기 시작했다. 기타도 치세요? 조금요. 오래돼서 소리가 좀 이상할 거예요. 유림이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잔잔한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하지만 제목은 알 수 없는 곡. 민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다. 음악이 쉼터 안을 채웠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서 음악을 듣다가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유림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축하드립니다. 민지는 왼손 약지에
작은 약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고마워요. 근데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유림은 연주를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다. 뭐가 두려우세요? 민지가 고개를 들어 유림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민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집안끼리 정해진 거예요. 부모님들이 오래 알던 사이고 사업도 같이 하시고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한테도 잘해주려고 하죠. 그런데 민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저도 유림은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럼 왜 결혼하세요? 민지가 쓸쓸하게 웃었다. 모두가 이게 맞다고 해요.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이고 행복할 거라고. 근데 저는 확신이 없어요.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어쩌면 평생 이렇게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유림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그림을 그만둔 이유를 사실 잘 몰라요. 민지가 유림을 바라봤다. 다들 제 그림이 좋다고 했어요.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도 들어왔고, 앞날이 밝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붓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왔어요. 유림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죠. 민지는 유림의 옆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부러워요. 뭐가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유림이 다시 기타를 집어들었다. 이 곡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요? 네. 제목도 없고 완성도 못했지만 유림의 손가락이 줄 위를 움직였다. 더 깊고 더 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민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음악이 멈췄을 때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우세요? 유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이 음악이 제 마음 같아서요. 밤이 깊어갔다. 산속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다. 난로의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민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림이 민지를 바라봤다. 왜요? 민지가 천천히 유림을 돌아봤다. 내일이 오면 저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삶으로. 유림은 민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지 씨, 네,
지금 이 순간은 진짜예요. 민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 놓고 싶지 않아요. 유림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민지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유림이 조용히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순간만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연이라 말하기엔 너무 필연적인 순간이었다.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이,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다. 동이 트기 전 민지는 유림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런 밤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유림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고마워요. 뭐가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내일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쉼터를 떠날 준비를 했다. 배낭을 메고 신발끈을 묶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 이름은 김민지예요. 유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유림입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다. 고마웠어요. 유림은 그 손을 잡았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민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유림은 쉼터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며칠 후 전화가 왔다. 유림 씨, 민지의 목소리였다. 네, 다음 달에 결혼해요. 네, 그날 밤은 민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했어요. 유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세요. 그것이 민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계절은 30번 바뀌었다. 유림의 나이 어느덧 40이 지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다. 수염은 더 길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다. 쉼터는 산 아래로 내려와 작은 식당이 되었다. 등산객들은 여전히 그를 털보지기라 불렀다. 어느 가을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김민지. 유림은 편지를 들고 며칠을 망설였다. 30년 만의 소식. 그는 하루는 봉투를 뜯으려다 멈췄고 이틀째는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꺼냈다. 사흘째 되는 밤, 유림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편지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중년의 여성과 그 옆에 선 젊은 남자. 민지와 낯선 청년. 아니, 낯설지 않았다. 청년의 눈매, 코에 선,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유림 씨, 30년 만에 연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줬고, 이 아이도 친자식처럼 키워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사진 속 청년은 그날 밤 당신과 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름은 정민준. 일주일 후 결혼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묻어야 하는지, 민준이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결혼식에 와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에겐 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이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민지, 유림의 손이 떨렸다. 아들,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들. 유림은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유림은 며칠을 고민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들아, 아버지다라고? 30년 동안 몰랐다라고? 용서해달라라고? 결국 유림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편지에 적힌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수첩에 적어두었다. 결혼식 당일, 유림은 예식장 근처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 검은 코트를 입었지만 긴 수염은 그대로였다. 예식장 안은 웃음과 축하로 가득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갔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다. 유림은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신랑이 단상에 섰다. 유림은 숨을 멈췄다. 아들,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 청년은 신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유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나왔다. 민지도 아들의 팔을 잡고 예식장을 나섰다. 민지는 무심한 듯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나 유림이 와 있을까?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신혼부부가 리무진에 올라 떠나려는 순간 민지는 예식장 뒤편 나무 사이로 누군가를 보았다. 긴 수염, 검은 코트, 유림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뛰었다. 유림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30년 만에 재회. 민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발을 내디디려 했다. 하지만 유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등을 돌렸다. 민지는 가던 발걸음을 멈췄다. 유림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응,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민준아.
유림은 예식장을 떠나 산으로 향했다. 30년 전 민지를 보냈던 그 쉼터. 이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 유림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30년 전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선택을 했다. 어떤 진실은 밝혀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평생 가슴에 묻어야 완성되는 것이다. 털보지기 유림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랑은 몸이 함께하지 않아도 가슴만은 평생을 함께한다.